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는 말이 아침, 점심, 저녁 3번, 하루 3번 이를 잘 닦으면 이가 건강하고 튼튼할 거다.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이런 말을 저는 정말 기따갑게 듣고 살았거든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우선은 양치를 정말로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이 말이 맞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가 양치를 정확하게 한다는 게 뭐 저희 같은 전문가가 해도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분명히 놓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 바른 양치법으로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치아 사이사이는 좋은 방법으로 양치를 하시더라도 닿지 않는, 소리 닿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치아 사이를 관리하는 기구를 사용해 주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실이나 또는 치간 칫솔, 아니면 치간 세정기, 흔히 워터픽이라고 불리는 물총 같은 기구도 있는데요. 그 기구들 중 잘 선택하셔서 치아 사이사이를 꼼꼼하게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이 모든 방법들을 열심히 하시고 또 주기적으로 치과에서 체크 받으시고 관리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양치질뿐만 아니라 치간 칫솔, 치실, 거기에 분사기까지 나에게 맞는 방법을 사용해서 이를 조금 더 건강하고 깨끗하게 양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치주 질환으로 심근경색까지 일으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이 치주 질환에 문제가 생기면 치매에도 연관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치아의 수가 기억력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씹는 저작작용이 뇌의 활성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저작작용을 통해서 뇌 신경과 연결된 부위가 활성화가 되고요. 그리고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증가된 혈류는 해마라고 불리는 기억과 인지를 담당하는 부위를 활성화시키게 되는데요. 이 해마가 활성화됨을 통해서 기억, 그리고 학습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되고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아의 수가 치주 질환을 통해서 감소되게 되면 점점 저작작용이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그 뇌의 활성화가 되는 부분,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그 인지 부분에 감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이 치주 질환의 건강이 내가 씹는 저작에도 연관이 있고 거기에 해마까지 연결이 돼서 우리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니까 치매, 뇌, 거기에 심근경색까지 다 잘 관리를 하려면 치아가 먼저 기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또 어려운 게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치아 건강 역시 그럴 것 같은데요. 이 치주 질환이 중장년층 혹은 노년층에게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이제 흔히들 치주 질환은 중장년층에만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대한치주과학회에 따르면 최근에는 젊은 20대, 30대 연령층의 환자들도 많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양치질이 어렵기 때문에 잘못된 양치질로 인해 잇몸에 손상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치아에 마모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한 치아 사이사이가 청소되지 않아서 남아있는 플라그 때문에 또 잇몸 사이사이 염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영향을 많이 주고요. 흡연, 그리고 음주 등도 잇몸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치주 질환은 중장년층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모든 연령층에서 잘 관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장, 거기 노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 전 연령대 모두 다 이 치주 질환, 잇몸, 치아 건강을 책임져야 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마지막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30대 직장인 이 씨는 평소에 이가 시리거나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기는 했지만 큰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은 이 씨는 치주염이 많이 진행된 상태라 결국 이를 뽑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이 경우가 아까 치주 질환이 심했을 때 발치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그 경우인 것 같아요.
이렇게 치주 질환으로 치아를 상실하고 발치를 했을 때 평생 치아가 없는 채로 살아야 하나요? 치아가 이제 상실된 부위의 틀니, 그리고 주변 치아를 깎아서 씌워서 이렇게 어깨동무 하듯이 그 치아 상실 부위를 만들어주는 브릿지란 치료를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임플란트라는 새로운 치료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더 임플란트라는 치료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가 상실된 부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임플란트라는 치료는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치조골, 그 치아 주위 뼈, 남아있는 뼈에 임플란트라는 나사를 심어서 고정을 해서요. 그 부분에 마치 치아처럼 머리를 만들어주고 몸통도 만들어주고 뿌리도 뼈에 잘 만들어줘서 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치료를 임플란트라고 합니다. 이 시술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우선은 수술이 크게 2회법이랑 1회법으로 나눠지는데요. 2회법은 우선 잇몸을 열고요. 아까 말씀드린 매식체라는 그 나사를 뼈에 우선은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잇몸을 다시 닫아주고 잘 낫고 고정될 수 있게 기다린 다음에 다시 이제 잇몸을 열어서 그 회복을 도와주는 뚜껑, 좀 쉽게 말씀드리면 회복을 도와주는 기둥을 연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이 끝나면은 동그란 뚜껑 같은 게 보이실 텐데요. 1회법은 이 과정을 한 번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잇몸을 열고 아까 말씀드린 매식체를 나사를 심고 그 다음에 회복을 도와주는 뚜껑을 연결하고 잇몸을 닫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의 수술 만에 그 동그란 뚜껑이 입안에 보이게 되는 거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술이 이제 또 많이 발달해서 잇몸을 열지 않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등으로 컴퓨터로 계획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플란트를 하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여건이 안 된다. 임플란트를 할 수 없다라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 뼈가 충분하지 않고 뼈가 너무 약해져 있거나 없게 되면 수술이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전신적인 건강이 좀 좋지 않으셔서 수술 당일에 예를 들어 뭐 혈압이 조절이 되지 않으시거나 당이 조절이 안 되시거나 또한 최근에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주사를 맞으셨거나 아니면 약을 드시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담당 주치의 내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그 식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치아가 전체 내 몸의 건강과 큰 영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몸은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을 때 내가 이 인공치아를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치아도 관리를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수명이 다 다르듯이 임플란트 역시 관리를 잘 해주시는 정도에 따라서 수명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평균적으로는 약 10년 정도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뭐 20년 넘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치과에서 체크를 하실 때 잘 가주시고 그 다음에 평소에 관리해 주실 때 치아 관리 하시듯이 깨끗하게 잘 관리해 주시고 주기적으로 스케일링 한 번씩 받아주시고 이렇게 관리해 주신다면 오래오래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 원래 치아도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야 하지만 임플란트 이식 후에도 꾸준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이 치아 건강을 위한 첫걸음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저희가 치과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치료를 하더라도요. 그 첫걸음은 댁에서 이제 항상 아침, 점심, 저녁으로 꼼꼼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칫솔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구를 잘 사용해 주셔서 꼼꼼하게 관리해 주시고 정기적으로 치과에 체크를 받아주시면 건강한 이를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하루에 3번 양치질은 물론이고 여러 보조 기구를 이용해서 내 치아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